야, 이 슈퍼 언제 뺄 거야? 내가 3번은 말했잖아. 할아버지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한 달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시간? 시간 없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안 비우면 나도 방법이 없어. 여기가 50년입니다. 50년을 지켜온 가게예요. 그래서 50년이면 뭐 훈장이라도 줘. 할아버지의 어깨가 축 처지는 것을 민호는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2021년 10월의 마지막 토요일이었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민호네 가족에게는 먹구름이 잔뜩 낀 날이었지요. 장사장이라 불리는 사내는 마을에서 가장 큰 대형마트 태양마트의 주인이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번지르르한 양복을 입고 값비싼 외제차를 몰고 다녔지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슈퍼는 태양마트 바로 맞은편에 있었습니다. 복만 슈퍼라는 낡은 간판이 걸린 작은 가게였지요. 할아버지가 30살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50년을 지켜온 곳이었습니다. 장 사장은 그 자리가 탐이 났습니다. 복만 슈퍼를 밀어버리고 주차장을 넓히면 손님이 2배는 늘어날 거라 계산했지요. 할아버지, 저 아저씨 왜 소리 질러요? 민호가 할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잡아당기며 물었습니다. 민호는 말이 느렸습니다. 한마디를 하려면 다른 아이들보다 2~3배는 시간이 걸렸지요. 그래서 동네 아이들은 민호를 느림보라고 놀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민호야. 할아버지가 다 해결할 거야. 하지만 할아버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민호는 느꼈습니다. 민호는 말은 느렸지만 느끼는 것은 누구보다 빨랐습니다. 장 사장이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습니다. 일주일이야. 딱 일주일. 그 안에 안 비우면 내가 방법을 찾을 테니까. 장 사장의 검은 외제차가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졌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주름진 손으로 낡은 간판을 쓰다듬었습니다. 복만아, 미안하다. 복만은 할아버지의 아들, 그러니까 민호의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따서 가게 이름을 지었던 것이지요. 바로 그때 골목 저편에서 민호의 아버지 복만 씨가 달려왔습니다. 45살의 복만 씨는 작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급히 연락을 받고 달려온 것이었지요.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장 사장이 또 왔다면서요? 할아버지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괜히 불렀구나. 아무것도 아니긴요. 저 인간이 또 협박했죠? 복만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무력감이 뒤섞인 목소리였지요. 아버지, 그냥 가게 접으시죠. 제가 더 열심히 벌면 되잖아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이 가게는 내 어머니가 나한테 남겨준 유일한 거야. 내 어머니가 여기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할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할머니는 민호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복만 슈퍼는 할머니의 손때가 묻은 마지막 장소였지요. 민호는 가게 한쪽 구석에 쪼그려 앉아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작은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다는 몰랐지만 할아버지가 슬프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민호는 품속에 손을 넣어 무언가를 만졌습니다. 아침에 할아버지가 사준 초콜릿이었지요. 먹으려고 했는데 참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힘들 때 드리려고요.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3대가 좁은 가게 뒤편 방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지요. 국수집 영자 씨가 가져다 준 따뜻한 칼국수였습니다. 영자 씨는 복만 슈퍼 옆에서 국수집을 운영하는 40살 즈음의 여자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가게를 꾸려온 지 10년이 넘었지요. 할아버지네 사정을 알고 자주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요즘 걱정이 많으시죠? 영자 씨가 할아버지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도 고개를 들어 영자 씨와 눈이 마주쳤지요. 순간 두 사람 모두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습니다. 복만 씨는 못 본 척 국수를 후루룩 먹었지요. 하지만 민호는 그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영자 아주머니가 할아버지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하다는 것을요. 민호는 국수를 먹다 말고 희죽 웃었습니다. 영자 씨가 돌아간 후 민호는 할아버지 무릎에 올라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왜 슬퍼요? 할아버지가 민호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안 슬프다, 우리 민호. 할아버지는 안 슬퍼. 하지만 할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다는 것을 민호는 보았습니다. 민호는 품속에서 초콜릿을 꺼냈습니다. 반쯤 녹아 찌그러진 초콜릿이었지요.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달아요.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민호를 더 꽉 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민호. 고맙다. 복만 씨도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3대가 좁은 방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밤을 보냈지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일주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복만 슈퍼는 작지만 알찬 가게였습니다. 과자, 음료수, 라면, 생필품까지 없는 게 없었지요. 동네 사람들은 급한 물건이 있으면 먼저 복만 슈퍼를 찾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아버지의 인사는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80평생을 한자리에서 장사하며 동네 사람들과 정을 나눴지요. 외상도 많이 줬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집에는 돈을 받지 않기도 했지요. 할아버지, 이거 얼마예요? 동네 꼬마가 과자 봉지를 들고 왔습니다. 호주머니에서 동전 몇 개를 꺼내 펼쳤지요. 금액이 모자랐습니다. 1,000원인데 800원밖에 없네. 할아버지가 과자 봉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씩 웃으며 동전을 받았지요. 오늘은 특별 할인이다. 800원. 정말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꼬마가 신이 나서 뛰어나갔습니다. 민호가 할아버지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깎아줬어요? 저 아이 집이 요즘 어렵거든. 과자 하나에 마음이 밝아지면 그게 더 남는 거야. 할아버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지요. 복만 슈퍼 옆에는 영자 씨의 국수집이 있었습니다. 송칼국수와 수제비가 맛있기로 소문난 작은 가게였지요. 점심시간이면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민호는 학교가 끝나면 복만 슈퍼에 와서 숙제를 했습니다. 가끔 영자 씨가 국수를 한 그릇 가져다 주었지요. 민호야, 이거 먹어. 면이 많이 남았다. 고마워요, 아주머니. 민호가 느릿느릿 대답했습니다. 영자 씨는 민호의 느린 말투를 한 번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말을 다 끝낼 때까지 기다려 주었지요. 민호는 5살 때 고열로 크게 앓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의식을 잃었다가 겨우 깨어났지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말이 느려지고 가끔 멍하니 한 곳을 바라보는 버릇이 생겼지요. 병원에서는 뇌 일부가 손상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능에는 문제가 없다고도 했지요. 오히려 특정 영역에서는 남다른 능력이 생겼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가족들은 몰랐습니다. 민호가 느린 것만 보였으니까요. 동네 아이들은 민호를 놀렸습니다. 야, 느림보. 말 좀 빨리 해. 말도 못하는 바보. 민호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꾸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렸고 그 사이에 아이들은 도망가 버렸으니까요. 민호는 그냥 땅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개미들이 줄지어 가는 것을 보았지요. 개미야, 너도 느려? 민호가 중얼거렸습니다. 개미는 느리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걸어 결국 목적지에 도착했지요. 민호는 개미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느려도 괜찮아. 포기 안 하면 돼. 하지만 세상이 민호를 기다려주지는 않았습니다. 그해 봄 마을 외곽에 태양마트가 문을 열었습니다. 4층짜리 건물에 주차장까지 갖춘 대형마트였지요. 장 사장이 서울에서 돈을 벌어 고향에 돌아와 차린 가게였습니다. 태양마트 개점, 모든 상품 30% 할인, 현수막이 온 동네에 걸렸습니다.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갔지요. 복만 슈퍼 앞을 그냥 지나쳐서요. 할아버지는 텅 빈 가게에 홀로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상이 변했구나. 그래도 단골들은 복만 슈퍼를 찾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인심이 좋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었지요. 하지만 매출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장 사장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만 슈퍼 앞에 태양마트 광고판을 세웠습니다. 손님들이 복만 슈퍼로 가지 않고 태양마트로 가게끔 유도한 것이지요. 사장님,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복만 씨가 항의했습니다. 장 사장이 콧방귀를 뀌었지요. 뭐가? 합법적인 광고야. 불만 있으면 고소하든가. 복만 씨는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복만 슈퍼는 버텼습니다. 50년 단골의 힘이었지요. 할아버지는 새벽부터 밤까지 가게를 지켰습니다. 80 노인이 할 일이 아니었지만 할머니가 남긴 가게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 사장이 복만 슈퍼를 직접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제안이 있어서 왔습니다. 장 사장이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지요. 이 가게를 저한테 파시죠. 시세보다 2천만 원 더 드릴게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팔아요. 왜요? 이 가게 적자잖아요. 언제까지 버티실 건데? 그래도 안 팔아요. 여기는 내 아내가 남긴 거예요. 장 사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르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감정에 매달려요? 냉정하게 생각하세요. 할아버지가 문을 가리켰습니다. 가세요. 장 사장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며 중얼거렸지요. 후회하실 거예요. 그 말이 협박이라는 걸 할아버지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가게 구석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장 사장의 차가운 눈빛을, 할아버지의 떨리는 손을요. 민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걱정되었으니까요. 며칠 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복만 슈퍼 앞에 쓰레기가 쌓였습니다. 누가 밤마다 버린 것이었지요. 할아버지가 새벽에 나와 치웠지만 다음 날 또 쌓였습니다. 또 누군가가 가게 유리에 계란을 던졌습니다. 새벽에 몰래 던지고 도망간 것이었지요. 증거가 없어서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누구 짓인지 뻔했습니다. 하지만 증명할 수 없었지요. 복만 씨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냥 가게 접으시죠. 저 인간한테 계속 당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여기서 물러나면 내 어머니한테 면목이 없어. 아버지,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복만 씨의 말에 할아버지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서 더 묻죠. 하늘에서 보고 계시잖아. 민호는 그 대화를 듣다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지요.
할머니가 보고 있을까? 민호는 중얼거렸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할머니였지만 민호는 할머니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가게 뒤편 창고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물건들이었지요. 사진 몇 장과 낡은 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복만 슈퍼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지요. 할머니의 미소가 참 예뻤습니다. 민호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품속에 소중히 넣었지요. 할머니, 나도 할아버지 도울게요. 민호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민호의 마음은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그 다음 주에 찾아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장 사장이 약속대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지요. 양복을 입은 남자 2명이 함께였습니다. 한 명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카메라를 목에 걸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결정하셨어요? 장 사장이 능글맞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지요. 안 판다고 했잖아요.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죠. 장 사장이 서류 가방을 든 남자에게 손짓했습니다. 남자가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지요. 이게 뭐요?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장 사장이 서류를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건물 등기부등본이요. 어르신, 이 건물 본인 거 맞죠? 그럼요. 내가 50년 전에 산 거요. 근데 말이죠. 여기 보세요. 장 사장이 서류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눈을 가늘게 뜨고 들여다보았지요. 이게 무슨 말이요? 이 건물 부지 일부가 원래 국유지였어요. 50년 전에 측량이 잘못됐던 거죠. 엄밀히 말하면 어르신 건물이 국유지를 일부 침범하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나는 정당하게 샀어요. 그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 법은 법이잖아요. 국유지 무단 점유는 범죄거든요. 장 사장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물론 제가 신고 안 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조용히 가게 넘기시면 되는 거죠. 이건 협박 아니요? 협박이요? 저는 그냥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택은 어르신이 하시는 거고. 장 사장이 비웃으며 돌아섰습니다. 일주일 더 드릴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장 사장 일행이 떠난 후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마침 가게에 들른 영자 씨가 할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영자 씨가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물을 마시다가 컵을 놓쳤지요. 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미안해요. 손이 말을 안 들어서. 괜찮으세요? 제가 치울게요. 영자 씨가 걸레를 가져와 바닥을 닦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멍하니 앉아 서류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민호는 구석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떨리는 손을, 영자 씨의 걱정스러운 눈빛을요. 할아버지, 저 아저씨가 또 왔어요? 민호가 느릿느릿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요. 응, 근데 괜찮아. 할아버지가 다 해결할 거야. 하지만 민호는 알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웃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요. 저녁이 되어 아버지 복만 씨가 퇴근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서류 이야기를 듣고 복만 씨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지요. 이게 말이 돼요? 50년 전 일을 지금 와서 들고 나와요? 법이 그런 거라는데 어쩌겠니? 아버지, 변호사한테 물어봐야 해요. 제가 내일 당장 알아볼게요. 복만 씨는 밤새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국유지, 무단점유,
시효 같은 단어를 검색했지요. 하지만 법률 용어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다음 날 복만 씨는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더니 한숨을 쉬었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애매합니다. 50년 전 측량 기록을 찾아야 하는데 그게 남아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신고하면 조사가 들어갈 거고 최악의 경우 건물 철거 명령이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전에 협의할 기회는 있겠지만 복만 씨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가게가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도 있다니요. 집으로 돌아온 복만 씨는 할아버지에게 차마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뭐래?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아, 그냥 좀 더 알아봐야 한대요. 걱정 마세요. 복만 씨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민호는 아버지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민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불 속에서 뒤척이다가 살그머니 일어났지요. 거실로 나가니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민호가 부르자 복만 씨가 깜짝 놀랐습니다. 민호야, 왜 안 자고? 아빠도 왜 안 자요? 복만 씨가 한숨을 쉬며 민호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빠가 걱정이 좀 있어서 그래. 할아버지 가게요? 그래. 근데 민호는 걱정 안 해도 돼. 아빠가 다 해결할게. 민호가 아버지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빠, 거짓말하면 안 돼요. 뭐? 아빠 눈이 슬퍼요. 해결 못하는 거죠? 복만 씨는 아들의 눈을 피했습니다. 8살 아이에게 들킨 것이 부끄러웠지요. 미안해, 민호야. 아빠가 힘이 없어서. 복만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작은 손으로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주었지요. 울지 마요, 아빠. 내가 도와줄게. 민호야. 복만 씨가 민호를 꽉 안았습니다. 작은 아들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지요. 부자는 한참 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장 사장의 압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복만 슈퍼 앞에 태양마트 직원들이 와서 전단지를 뿌렸지요. 복만 슈퍼로 들어가려는 손님을 붙잡고 태양마트로 안내했습니다.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영자 씨가 항의했습니다. 태양마트 직원이 코웃음을 쳤지요. 우리는 그냥 홍보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죠? 홍보가 아니라 영업 방해잖아요. 증거 있어요? 없으면 신고해도 소용없어요. 직원들은 비웃으며 갔습니다. 영자 씨는 분노로 몸을 떨었지요. 이 나쁜 것들. 영자 씨는 복만 슈퍼로 들어가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어르신, 힘내세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고마워요, 영자 씨. 패만 끼치네. 무슨 말씀을요? 어르신이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제가 이 동네에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도 어르신 덕분이에요. 영자 씨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10년 전 남편을 잃고 막막했을 때 할아버지가 많이 도와줬던 것이지요. 복만 씨는 회사에서도 집중을 하지 못했습니다. 일하다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상사가 불렀습니다. 김복만 씨, 요즘 왜 그래? 일에 집중을 못하잖아. 죄송합니다. 집안에 일이 좀 있어서. 무슨 일인데? 복만 씨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상사가 혀를 끌끌 찼지요. 장 사장이라면 나도 알아. 이 동네에서 악명 높거든. 건드리면 끝까지 가는 사람이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쎄, 나도 모르겠어. 법적으로 싸우려면 돈도 많이 들고. 복만 씨는 막막했습니다.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백도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공장 노동자일 뿐이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복만 씨는 복만 슈퍼 앞에 섰습니다. 낡은 간판이 저녁 노을에 물들어 있었지요. 어머니, 복만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복만아, 힘내라. 포기하지 마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복만 씨는 눈물을 훔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지요. 가게 안에서는 할아버지가 민호에게 국수를 먹이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가 해준 칼국수였지요. 아빠 왔어요? 민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복만 씨의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민호야. 맛있게 먹고 있었구나. 응. 영자 아주머니 국수 맛있어요. 민호가 면을 후루룩 먹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웃었지요. 영자 씨가 또 가져다 줬어. 고마운 사람이야. 복만 씨는 영자 씨에게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어려운 때에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알았지요. 하지만 그 힘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일주일이 다 되어 갔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장 사장이 다시 찾아왔지요. 이번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어르신, 결정하셨어요? 할아버지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장 사장이 서류 봉투를 탁 내려놓았지요. 여기 국유지 점유 신고서예요. 월요일까지 결정 안 하시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복만 씨가 앞으로 나섰지요. 아버지, 제가 이야기할게요. 복만 씨가 장 사장을 마주 보았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다른 조건을 제시하면 어떨까요? 다른 조건? 가게는 못 넘기지만 임대료를 드릴게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만 장사하게 해주세요. 장 사장이 비웃었습니다. 임대료? 그거 받으려고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원하는 건 이 자리예요.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간단해요. 가게 넘기세요. 아니면 신고해요. 이건 협박이잖아요. 협박이요? 저는 법대로 하는 거예요. 장 사장이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습니다. 월요일이에요. 딱 3일 남았어요. 장 사장이 나간 후 복만 씨는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이 나쁜 놈. 복만아, 괜찮아. 할아버지가 복만 씨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냥 포기하자. 더 이상 니한테 짐 지우고 싶지 않아.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이 가게가 뭐라고 온 가족이 이렇게 고생을 해. 그냥 넘기면 되잖아.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복만 씨도 울었지요. 부자가 서로를 부여잡고 울었습니다. 민호는 구석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가슴이 쪼개지는 것 같았지요. 그날 밤 민호는 이불 속에서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우는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지요. 어떻게 하면 되지? 민호는 생각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했지요. 그때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민호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개미처럼 천천히 가면 돼. 민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주먹을 꽉 쥐었지요. 내가 할 거야. 민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에는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았지요. 민호는 살그머니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할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주무신 것 같았지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앉아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돌렸지요. 민호야, 너는 왜 일어났어? 나도 잠이 안 왔어요. 민호가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민호를 품에 안았지요. 미안하다, 민호야. 할아버지가 힘이 없어서. 할아버지는 힘이 있어요. 민호가 할아버지 얼굴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쓸쓸하게 웃었지요. 아니야. 할아버지는 이제 늙었어. 저 나쁜 사람을 이길 수가 없구나. 할아버지, 나쁜 사람은 꼭 벌 받아요. 동화책에서 봤어요. 동화책? 응. 나쁜 사람은 항상 져요. 착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손자의 순수한 믿음이 가슴을 찔렀지요. 그래, 민호야. 착한 사람이 이겨야지. 이겨야 하는데. 할아버지는 민호를 더 꽉 안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동화책과 달랐습니다. 착한 사람이 지는 경우가 더 많았으니까요. 아침이 되어 복만 씨가 일어났습니다. 거실에서 할아버지와 민호가 안고 있는 것을 보았지요. 아버지, 밤새 안 주무셨어요? 응. 잠이 안 오더라. 복만 씨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80 노인이 밤잠을 설치다니요. 오늘 제가 다시 변호사를 만나볼게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복만아, 그만해. 더 이상 니한테 짐 지우고 싶지 않아. 아버지, 그냥 가게 넘기자. 어차피 나도 오래 못 살 텐데 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복만 씨가 화를 냈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지요. 미안해. 괜한 말했다. 가족들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지요. 그날 오후 장 사장이 태양마트에서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경품 추첨을 한다고 했지요. 태양마트 5주년 기념 이벤트. 1등 상품 50인치 텔레비전. 확성기 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갔지요. 복만 슈퍼 앞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텅 빈 가게에 홀로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자 씨가 국수집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어르신, 저것 보세요. 장 사장이 일부러 오늘 이벤트를 여는 거예요. 알아요. 우리 망하라고 하는 거지. 너무해요. 정말 너무해. 영자 씨가 분노로 떨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을 내저었지요. 괜찮아요. 익숙해요. 할아버지의 쓸쓸한 미소에 영자 씨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민호가 가게에서 나와 태양마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느릿느릿한 걸음이었지요. 민호야, 어디가? 영자 씨가 불렀습니다. 민호가 돌아보며 대답했습니다. 저 아저씨 보러요. 뭐? 영자 씨가 깜짝 놀랐습니다. 민호가 장 사장을 만나겠다니요. 민호야, 거기 가면 안 돼. 위험해. 하지만 민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고한 걸음으로 태양마트를 향해 걸어갔지요. 어르신, 어쩌죠? 영자 씨가 할아버지를 보았습니다. 할아버지도 당황한 표정이었지요. 민호야, 돌아와. 할아버지가 불렀지만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작은 뒷모습을 할아버지는 바라보았지요. 저 녀석이 왜 저러지? 영자 씨가 민호를 따라갔습니다. 제가 데려올게요. 영자 씨가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이미 태양마트 앞에 도착해 있었지요. 태양마트 주차장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장 사장이 마이크를 들고 떠들고 있었지요. 여러분, 태양마트는 마을 주민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 푸짐한 경품 뽑아가세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장 사장은 흡족한 표정으로 웃었지요. 바로 그때 민호가 무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천천히 비집고 들어갔지요.
저 아이 뭐야? 느림보 민호 아니야?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민호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대 앞까지 갔습니다. 아저씨, 민호가 장 사장을 올려다보며 불렀습니다. 장 사장이 내려다보았지요. 뭐야, 넌? 우리 할아버지 가게 왜 뺏어요? 민호의 목소리는 느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지요. 장 사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받을 줄은 몰랐으니까요. 이 꼬마가 장 사장이 마이크를 끄고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민호 앞에 우뚝 섰지요. 야, 어디서 굴러온 꼬마가 어른한테 반말이야? 아저씨가 먼저 나빴잖아요. 뭐라고? 장 사장의 눈이 사나워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지요. 바로 그때 영자 씨가 달려왔습니다. 민호야. 영자 씨가 민호를 끌어안았습니다. 장 사장을 노려보며 말했지요. 아이한테 뭐 하는 거예요? 이 꼬마가 어디서 와서 시비를 걸어요. 통제를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시비는 누가 걸었는데요? 남의 가게 뺏으려고 하는 건 누군데요? 영자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지요. 무슨 얘기야? 복만 슈퍼 말하는 것 같은데. 장 사장이 그 가게 뺏으려고 한다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장 사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지요. 뭐가 뺏어요? 나는 합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 보면 경쟁이 있는 거잖아요. 경쟁이요? 50년 장사한 어르신을 괴롭히는 게 경쟁이에요? 영자 씨가 쏘아붙였습니다. 장 사장이 이를 악물었지요. 이것 봐요.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해요. 영업 방해로 고소할 수도 있어요. 고소요? 진실을 말하는 게 영업 방해예요?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했지요. 장 사장의 직원들이 다가왔습니다. 험상궂은 남자 서너 명이 영자 씨와 민호를 둘러쌌지요. 나가세요. 여기는 사유지예요. 뭐요? 밀지 마세요. 영자 씨가 밀쳐지며 비틀거렸습니다. 민호가 영자 씨의 손을 꽉 잡았지요. 아주머니, 괜찮아, 민호야. 영자 씨는 민호를 데리고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장 사장에게서 떼지 않았지요. 두고 보세요. 이렇게 남을 괴롭히면 벌 받아요. 벌? 웃기시네. 돈이 있으면 벌도 안 받아요. 장 사장이 비웃었습니다. 영자 씨는 분노로 이를 갈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힘이 없었으니까요. 영자 씨는 민호를 데리고 복만 슈퍼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맞이했지요. 민호야, 괜찮아? 응, 할아버지. 왜 거기를 갔어? 위험하잖아. 나쁜 아저씨한테 말하고 싶었어요. 할아버지 괴롭히지 말라고.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손자의 마음이 고마웠지요. 우리 민호. 할아버지가 민호를 꼭 안았습니다. 영자 씨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르신, 민호가 참 대단해요. 어른들도 못하는 말을 했어요. 고마워요, 영자 씨. 민호 데려와줘서 당연한 일인걸요. 영자 씨는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호는 영자 씨를 올려다보았지요. 아주머니, 저 아저씨 혼내줄 수 있어요? 영자 씨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아주머니도 방법을 모르겠어.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지요. 내가 찾을 거야. 방법을요. 민호는 중얼거렸습니다. 영자 씨만 그 소리를 들었지요. 영자 씨의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 아이가 분명 뭔가를 하려고 해. 저녁이 되어 복만 씨가 돌아왔습니다. 변호사를 다시 만나고 온 것이었지요.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뭐래요?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복만 씨가 고개를 저었지요.
안 좋아요. 국유지 문제가 사실인 것 같아요. 50년 전 측량이 잘못됐대요. 그럼 우리 잘못이란 거야? 아버지 잘못은 아니에요. 그때 측량사가 잘못한 거예요. 하지만 지금 와서 증명하기가 어렵대요. 복만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눈을 감았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니? 변호사가 그러는데요. 장 사장이 신고하기 전에 먼저 합의하는 게 나을 수도 있대요. 아베, 가게를 넘기란 소리잖아. 아니면 돈을 좀 주고 해결하든가. 우리한테 그런 돈이 어딨어? 복만 씨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막다른 골목이었지요. 민호는 방 구석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지요. 그날 밤 민호는 할머니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복만 슈퍼 앞에서 환하게 웃는 할머니. 할머니, 어떻게 해요? 민호가 속삭였습니다. 물론 대답은 없었지요. 민호는 한참 동안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 복만 슈퍼 옆에 작은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였지요. 민호는 사진을 눈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이게 뭐지? 민호는 그 표지판이 신경 쓰였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너무 작아서 읽을 수 없었지요. 내일 물어봐야지. 민호는 사진을 품에 품고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발견이 모든 것을 바꿀 열쇠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민호는 눈을 뜨자마자 품속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젯밤에 본 그 표지판이 계속 마음에 걸렸지요. 민호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지요. 할아버지, 응, 민호야. 이 사진이요. 여기 이거 뭐예요? 민호가 사진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할아버지가 눈을 가늘게 뜨고 들여다보았지요. 어디? 뭘 말하는 거야? 여기요. 이 글자요. 할아버지가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글쎄, 잘 안 보이네. 할아버지 눈이 침침해서 할아버지가 돋보기를 가져왔습니다. 사진 위에 돋보기를 대고 자세히 보았지요. 아, 할아버지의 입에서 탄성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 이건 측량 표지야. 측량 표지요? 응. 옛날에 땅을 측량할 때 세워놓은 거야. 여기 보면 숫자가 적혀 있잖아. 3749. 3749번이라는 뜻이야.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무언가 떠오른 것 같았지요. 맞아. 이 표지판이 있으면 원래 측량 기록을 찾을 수 있어. 땅의 경계가 어디인지 증명할 수 있다고. 할아버지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허둥지둥 방으로 들어가더니 낡은 서류 상자를 뒤지기 시작했지요. 어디 있더라? 분명히 있었는데. 뭘 찾으세요, 할아버지? 옛날 서류야. 가게 살 때 받은 서류가 있었어. 할아버지가 서류를 뒤지는 동안 복만 씨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이 아침부터 뭐 하세요? 복만아, 이것 좀 봐. 할아버지가 사진을 복만 씨에게 내밀었습니다. 복만 씨가 사진을 보았지요. 이게 뭔데요? 측량 표지야. 민호가 찾아냈어. 민호가요? 복만 씨가 민호를 보았습니다. 민호가 수줍게 웃었지요. 사진에 있었어요. 복만 씨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 작은 표지판이 사진 구석에 찍혀 있었지요. 이게 있으면 뭐가 달라지는 건데요? 원래 측량 기록을 찾을 수 있어. 그럼 장 사장이 말하는 국유지 침범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희망이 담겼습니다. 복만 씨도 눈이 커졌지요. 정말요? 그래.
근데 옛날 서류를 찾아야 해. 50년 전 서류가 어디 있는지. 할아버지가 상자를 더 뒤졌습니다. 하지만 찾는 서류는 나오지 않았지요. 없네. 어디 갔지?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만 씨가 말했지요. 아버지, 관청에 가면 기록이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50년 전 기록이 남아있을지. 일단 가보죠. 내일 당장 가봐요. 그래, 그러자.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올랐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영자 씨가 찾아왔습니다. 칼국수와 김치를 가지고 왔지요. 어르신, 점심 드세요. 고마워요, 영자 씨. 항상 신세만 지내. 무슨 말씀을요? 영자 씨가 음식을 차리는데 할아버지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자 씨, 이것 좀 봐요. 뭔데요? 민호가 이걸 찾아냈어요. 측량 표지판이에요. 영자 씨가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설명을 덧붙였지요. 이게 있으면 옛날 측량 기록을 찾을 수 있어요. 장 사장이 말하는 국유지 침범이 거짓인지 진짜인지 확인할 수 있대요. 정말요? 영자 씨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지요. 민호야, 내가 이걸 찾아낸 거야? 네. 우리 민호 정말 대단하다. 영자 씨가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호가 수줍게 웃었지요. 아주머니, 이러면 할아버지 가게 안 뺏겨요? 글쎄, 그건 모르겠지만 희망은 생겼어. 영자 씨가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 저도 뭐 도울 일 없을까요? 아니에요. 이미 많이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래도요. 제가 더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영자 씨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할아버지도 고개를 들어 영자 씨와 눈이 마주쳤지요.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흘렀습니다. 복만 씨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에헴. 일단 밥이나 먹죠. 아, 네. 식기 전에 드세요. 영자 씨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도 괜히 숟가락을 만지작거렸지요.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빙긋 웃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무언가 느껴지는 것이 있었지요. 점심을 먹은 후 민호는 영자 씨를 따라 국수집으로 갔습니다. 가끔 영자 씨 가게에서 노는 것이 좋았거든요. 아주머니, 저 도와줄까요? 그래. 그럼 이거 정리 좀 해줄래? 영자 씨가 냅킨을 건넸습니다. 민호가 천천히 냅킨을 접어 통에 넣었지요. 민호야. 네. 너 참 착하다. 할아버지 생각만 하잖아. 당연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잘해주시잖아요. 민호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영자 씨의 가슴이 뭉클해졌지요. 민호야, 혹시... 네. 너 엄마 얼굴 기억해?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엄마는 제가 2살 때 하늘나라 갔대요. 그렇구나. 영자 씨의 눈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민호가 영자 씨를 올려다보았지요. 아주머니, 왜요? 아니, 그냥. 민호가 엄마 없이 자랐다는 게 마음이 아파서. 괜찮아요. 할아버지랑 아빠가 있으니까. 민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영자 씨는 그 웃음을 보며 눈물을 훔쳤지요. 민호야. 네. 영자 씨가 민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민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아주머니가 힘 닿는 데까지 도와줄게. 할아버지 가게 지킬 수 있게. 정말요? 응. 약속할게. 영자 씨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민호도 새끼손가락을 걸었지요. 약속? 약속? 두 사람이 새끼손가락을 흔들었습니다. 민호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지요. 그날 오후 영자 씨는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옛날부터 이 마을에 살던 어르신들을 찾아간 것이지요. 어르신, 혹시 복만 슈퍼 앞에 있던 측량 표지판 기억하세요?
측량 표지판? 글쎄, 오래전 일이라. 50년 전쯤이요. 땅 측량할 때 세워놓은 거요. 영자 씨는 집집마다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지요. 지쳐서 돌아오는 길에 경로당 앞을 지나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 앉아 계셨지요. 혹시 여기 어르신들 중에 복만 슈퍼 알아요? 복만 슈퍼? 복만이네 슈퍼? 한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90이 넘어 보이는 분이셨지요. 네. 거기 측량 표지판 혹시 기억하세요? 측량 표지판이라. 글쎄, 할머니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더니 눈이 반짝였지요. 맞아, 있었어. 그거 내가 기억해. 근데 그게 왜? 정말요? 영자 씨가 반색했습니다. 그때 측량하던 사람이 우리 집에서 밥을 먹었거든. 그래서 기억나. 3749번이라고 했어. 그 기록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글쎄, 군청에 가면 있지 않을까? 아니면 측량사 사무실에. 측량사 사무실이요? 그때 측량한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을 거야. 이름이 뭐였더라? 김창수였나? 김창수요? 응. 한때 마을에서 꽤 유명했어. 지금도 읍내에 살 거야. 영자 씨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지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영자 씨가 허겁지겁 복만 슈퍼로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와 복만 씨에게 소식을 전했지요. 어르신, 측량사 이름을 알아냈어요. 김창수라는 분이래요. 김창수? 할아버지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사람 내가 알아. 옛날에 측량할 때 만났었어. 아직 살아 계실까요? 경로당 할머니 말로는 읍내에 산다고 했어요. 복만 씨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제가 알아볼게요. 김창수 측량사. 인터넷에 나올 수도 있어요. 복만 씨가 검색을 했습니다. 한참을 찾다가 소리쳤지요. 있어요. 김창수 측량사사무소. 아직 운영 중이에요. 정말?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소가 어디야? 읍내 중앙로예요. 전화번호도 있어요. 당장 전화해봐. 복만 씨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갔지요. 여보세요? 저 복만 슈퍼 아들입니다. 50년 전에 저희 가게 측량하신 분 맞으신가요? 전화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복만 슈퍼? 그 복만 슈퍼? 네. 할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세요. 아이고, 그 어르신이 아직? 나도 이제 90이 넘었는데. 전화기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만 씨가 물었지요. 저희가 찾아뵈어도 될까요? 여쭤볼 게 있어서요. 그럼 와. 나도 그 어르신 얼굴 보고 싶었어. 전화를 끊고 복만 씨가 말했습니다. 내일 찾아가 보죠. 뭔가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희망의 불씨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찾아낸 작은 단서가 이렇게 큰 희망이 될 줄 몰랐지요. 그날 밤 민호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응, 민호야. 내일 나도 같이 가도 돼요? 어디를? 측량 아저씨한테요. 할아버지가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민호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지요. 그래, 같이 가자. 내가 찾아낸 거니까 내가 가야지. 정말요? 그래. 우리 민호 덕분이야. 할아버지가 민호를 꼭 안았습니다. 민호의 가슴이 따뜻해졌지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장 사장도 가만히 있지 않으리라는 것을요. 바로 그 시각 장 사장은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뭐, 복만 슈퍼놈들이 김창수를 찾았다고? 장 사장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귀에 휴대폰을 댄 채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그 늙은이가 아직도 살아 있었어? 귀찮게. 장 사장이 이를 갈았습니다. 좋아. 내가 먼저 움직여야겠군. 장 사장의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무언가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것이 분명했지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이 장 사장이 정해준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네 가족은 포기하지 않았지요. 아침 일찍 할아버지, 복만 씨, 민호 세 사람이 집을 나섰습니다. 영자 씨도 함께 하겠다고 했지요. 저도 같이 갈게요. 국수집은요? 오늘 하루쯤 문 닫아도 돼요.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영자 씨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고마운 듯 고개를 끄덕였지요. 고마워요, 영자 씨. 네 사람은 복만 씨의 낡은 승용차에 올랐습니다. 읍내까지는 30분 거리였지요. 차 안에서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논밭이 펼쳐지고 산이 보였지요. 가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할아버지, 응, 민호야. 오늘 잘 될 거예요. 느낌이 와요. 민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손자의 손을 꼭 잡았지요. 그래, 우리 민호 말대로 될 거야. 읍내에 도착했습니다. 중앙로를 따라가니 작은 건물이 나왔지요. 김창수 측량 사사무소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네요. 복만 씨가 차를 세웠습니다. 네 사람이 차에서 내렸지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좁은 공간에 서류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책상 앞에 백발의 노인이 앉아 있었지요. 90이 넘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정정해 보였습니다. 어서 오게.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와 눈이 마주치자 환하게 웃었지요. 이게 얼마만인가? 50년 만이지? 김 사장님,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할아버지가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두 노인이 손을 맞잡았지요. 주름진 손이 서로를 꼭 쥐었습니다. 자네 아내분은 잘 계신가? 할아버지의 얼굴에 그림자가 지났습니다. 20년 전에 먼저 갔습니다. 아이고, 그랬군. 모르고 있었네. 미안하네. 김창수 노인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지요. 괜찮습니다. 오래전 일이니까요. 자리에 앉으세요. 김창수 노인이 의자를 권했습니다. 네 사람이 앉자 노인이 물었지요. 그래, 무슨 일로 왔는가? 전화로는 측량 기록 때문이라고 했는데 복만 씨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장 사장의 협박, 국유지 침범 주장, 그리고 사진에서 발견한 측량 표지판까지. 김창수 노인은 듣는 내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장 사장이라. 그 사람 아버지를 내가 알아. 그 집안은 원래 그랬어. 남의 것 빼앗는 게 특기지. 아버지요? 응. 장 사장 아버지도 옛날에 비슷한 짓을 했어. 남의 땅 서류를 조작해서 빼앗으려고 했지. 내가 그때 측량 기록으로 막았어. 할아버지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있었지. 그래서 그 집안이 나를 싫어했어. 이번에도 그 수법을 쓰려는 거야. 김창수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류 캐비닛을 열고 오래된 문서함을 꺼냈지요. 50년 전 기록이 여기 있어. 내가 평생 기록을 보관해 왔거든. 노인이 문서함을 열었습니다. 누렇게 바란 종이들이 가득했지요. 노인이 하나하나 넘기며 찾았습니다. 3749번. 복만 슈퍼부지 측량 기록. 노인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풀썩 날렸지요. 여기 있네. 이게 원본이야. 복만 씨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50년 전 날짜와 도장이 찍혀 있었지요. 이게 뭘 증명하는 건가요? 김창수 노인이 설명했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복만 슈퍼부지는 완전히 사유지야. 국유지 침범 같은 건 없어. 장 사장이 말하는 건 거짓이야.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이야. 내가 직접 측량했으니까. 그때 자네 아내분이 나한테 국수를 해줬어. 맛있었지. 김창수 노인이 웃었습니다. 할아버지도 그 기억이 떠오른 듯 미소 지었지요. 맞아요. 우리 마누라가 국수를 잘했지요. 그래. 그 맛을 아직도 기억해. 두 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50년 전의 추억이 되살아난 것이지요. 영자 씨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민호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장 사장이 들어선 것이지요. 뒤에 양복 입은 남자 2명이 따라왔습니다. 김창수 노인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내 놈이 왜 여기 있느냐? 장 사장이 비웃었습니다. 어르신도 아직 살아계셨군요. 오래 사시네. 버릇없는 놈. 장 사장이 복만 씨 손에 든 서류를 보았습니다. 눈빛이 차가워졌지요. 그 서류 내놔요. 이건 우리 거예요. 복만 씨가 서류를 뒤로 감췄습니다. 장 사장이 한 발짝 다가왔지요. 내놔요. 안 그러면 후회할 거예요. 후회는 당신이 할 거예요. 영자 씨가 복만 씨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장 사장이 코웃음을 쳤지요. 국수집 아줌마가 왜 나서요? 상관없는 일에 끼어들지 마요. 상관없는 일이 아니에요. 이 어르신들은 저한테 가족 같은 분들이에요. 영자 씨의 눈이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장 사장이 인상을 찌푸렸지요. 시끄럽네. 야, 서류 빼서. 장 사장이 뒤에 남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남자들이 앞으로 나섰지요. 바로 그때 민호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안 돼요. 민호가 2팔을 벌려 막아섰습니다. 작은 몸이 남자들 앞에 섰지요. 비켜, 꼬마. 남자가 민호를 밀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아저씨들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일 도와주면 안 돼요. 민호의 목소리는 느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남자들이 잠시 멈칫했지요. 할아버지가 민호를 끌어안았습니다. 민호야, 위험해. 뒤로 가 있어. 할아버지, 안 무서워요. 나쁜 사람한테 지면 안 돼요.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린 눈빛에 결연함이 서려 있었지요. 장 사장이 비웃었습니다. 느림보 꼬마가 영웅 놀이하네. 귀엽기도 하지. 느림보 아니에요. 저는 천천히 하는 거예요. 민호가 장 사장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천천히 하면 다 보여요. 아저씨가 거짓말하는 것도요. 뭐? 장 사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호가 말을 이었지요. 아저씨, 오른쪽 눈이 떨려요. 거짓말할 때 떨리는 거예요. 제가 봤어요. 장 사장이 무의식적으로 눈을 만졌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이 꼬마가. 민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 목소리가 높아져요. 거짓말하면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래요. 책에서 봤어요. 닥쳐. 장 사장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지요. 아저씨, 이미 졌어요. 우리 할아버지한테요. 이 순간 김창수 노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장 사장, 내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너도 그러는구나. 하지만 이번에도 안 돼. 이 기록이 있으니까. 노인이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이건 원본이야. 그리고 사본이 군청에도 있어. 내가 50년 동안 보관해왔거든. 장 사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내 아버지가 옛날에 이 기록 없애려고 했지. 하지만 못 없앴어. 내가 따로 보관해뒀거든. 김창수 노인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장 사장이 한 발짝 물러섰지요. 이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면 내 주장은 무너져. 오히려 내가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어. 무고죄요? 그래. 없는 사실을 가지고 남을 협박했으니까. 장 사장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계산이 틀어진 것이지요. 바로 그때 사무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지요.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복만 씨가 놀랐습니다. 들어온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경로당 할머니, 이웃집 아저씨, 단골 손님들까지. 우리가 뭔 일인가 해서 따라왔지. 경로당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영자 씨가 아까 우리한테 알려줬어. 복만 슈퍼가 위험하다고. 그래서 다 같이 온 거야. 맞아. 복만 슈퍼가 없어지면 안 돼. 우리 추억이 있는 곳인데. 마을 사람들이 입을 모았습니다. 장 사장이 당황했지요. 이게 뭐야? 왜 다들 여기 와 있어? 장 사장, 당신 혼자 힘으로 안 돼. 우리가 다 지켜보고 있어. 한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장 사장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지요. 이건 영업 방해야. 고소할 거야. 고소? 누가 누굴 고소해? 김창수 노인이 서류를 흔들었습니다. 이 기록이 있는 한 내가 질 거야. 법원에서 증명될 테니까. 장 사장은 사면초가였습니다. 도망치듯 사무실을 빠져나갔지요. 뒤따르던 남자들도 허겁지겁 따라갔습니다. 사무실에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 마을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요. 고맙습니다. 다들 고마워요. 할아버지가 사람들에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복만 씨도 함께 인사했지요. 우리가 고마워야지. 50년 동안 우리 챙겨주신 분이잖아. 경로당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자 씨가 민호에게 다가왔습니다. 민호야, 내가 대단해. 장 사장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저 그냥 본대로 말했어요. 그게 대단한 거야. 영자 씨가 민호를 꼭 안았습니다. 민호가 수줍게 웃었지요. 할아버지가 민호에게 다가왔습니다. 민호야.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민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손자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지요. 내가 우리를 구했어. 내가 사진에서 그 표지판을 찾아냈잖아. 저 그냥 천천히 봤어요. 천천히 보니까 보였어요. 그래. 천천히 보는 게 내 힘이야. 누구보다 강한 힘이야.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호가 할아버지 눈물을 작은 손으로 닦아주었지요. 울지 마요, 할아버지. 이제 다 끝났잖아요. 그래, 다 끝났어. 우리 민호 덕분에. 할아버지가 민호를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끝난 걸까요? 장 사장의 분노는 아직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승부수를 준비하고 있었지요. 진짜 결전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복만 슈퍼에서는 작은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승리를 축하했지요. 영자 씨가 국수를 푸짐하게 끓여왔습니다. 김치와 반찬도 한가득이었지요. 다들 드세요. 오늘은 제가 쏘는 거예요. 영자 씨가 환하게 웃으며 국수를 나눠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맛있게 먹었지요. 역시 영자 씨 국수가 최고야. 고마워요. 맛있게 드세요. 할아버지는 사람들 틈에 앉아 국수를 먹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평화로운 표정이었지요. 복만 씨가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안심하셔도 돼요. 그래. 내 어머니가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할아버지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지요. 민호는 마당 한쪽에서 별을 보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가 다가왔지요.
민호야, 뭐 봐? 별이요. 반짝반짝해요. 그래, 예쁘지? 영자 씨가 민호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별을 바라보았지요. 민호야. 네. 오늘 정말 대단했어. 어른들도 못하는 일을 했잖아. 저 그냥 화가 났어요. 나쁜 아저씨가 할아버지 울리니까요. 그게 대단한 거야. 화나는 걸 참지 않고 행동했잖아. 영자 씨가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호가 영자 씨를 올려다보았지요. 아주머니. 응? 저 아주머니가 좋아요. 엄마 같아요. 영자 씨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민호를 꼭 안았지요. 나도 민호가 좋아. 아들 같아.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할아버지네 가족과 영자 씨만 남았지요. 복만 씨가 영자 씨에게 말했습니다. 영자 씨,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마을 사람들 불러온 것도 다 영자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인걸요. 영자 씨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지요. 영자 씨, 고맙소. 당신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소. 어르신, 저야말로 고마워요. 제가 이 동네에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도 어르신 덕분이잖아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복만 씨가 눈치를 챘지요. 아, 저 민호 데리고 먼저 들어갈게요. 아버지는 천천히 오세요. 복만 씨가 민호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호가 뒤를 돌아보며 웃었지요. 마당에는 할아버지와 영자 씨만 남았습니다. 가을밤 바람이 불었지요. 영자 씨, 네 어르신, 고마워요. 진심으로. 할아버지가 영자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자 씨의 심장이 두근거렸지요. 어르신, 영자 씨, 내가 이 나이에 이런 말하는 게 우습겠지만 무슨 말씀이세요? 할아버지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말했지요. 앞으로도 우리 곁에 있어 줄 수 있소? 영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지요. 네, 어르신.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은 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50년 만에 찾아온 새로운 시작이었지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복만 슈퍼 앞에 검은 승용차가 멈췄습니다. 장 사장이 내렸지요. 얼굴이 험악했습니다. 뒤따라 경찰차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경찰관 2명이 내렸지요. 무슨 일이죠? 복만 씨가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장 사장이 비웃으며 말했지요. 무슨 일이긴. 당신들 신고했어요. 신고요? 경찰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복만 슈퍼 주인 되십니까? 네, 제 아버지가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불법 건축물이라고요. 뭐라고요? 복만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장 사장이 씩 웃었지요. 어제 조사해 봤더니 이 건물 증축 부분이 허가 없이 지어진 거더라고요. 30년 전에요. 그건 불법 건축물은 철거 대상이에요. 알죠? 장 사장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어제 패배한 것에 대한 복수였지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일단 조사가 필요합니다. 관계자분 좀 모셔도 될까요? 복만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또 다른 함정이었지요. 할아버지가 가게 안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버지, 저 인간이 또. 복만 씨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어두워졌지요. 30년 전 증축이라. 맞아. 그때 허가를 못 받았어. 돈이 없어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 사장이 승리감에 도취되어 웃었지요. 봐요. 인정하셨잖아요. 불법은 불법이에요. 이놈이.
복만 씨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앞에서 손을 쓸 수는 없었지요. 바로 그때 민호가 가게 안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느낀 것이지요. 할아버지, 왜 또 저 아저씨가 왔어요? 민호야, 들어가 있어. 할아버지가 민호를 안으로 밀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움직이지 않았지요. 아저씨, 왜 또 우리 괴롭혀요? 민호가 장 사장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장 사장이 코웃음을 쳤지요. 꼬마가 또 나섰네. 귀찮게. 아저씨가 더 귀찮아요. 맨날 와서 할아버지 울려요. 이 버릇없는. 장 사장이 민호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잠깐요.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지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뒤에 서류 가방을 든 젊은이가 따라왔지요. 누구세요? 장 사장이 물었습니다.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지요. 군청 건축과장 박정훈입니다. 건축과장이요? 경찰관도 놀랐습니다. 박 과장이 말했지요. 어젯밤 신고 접수되어서 직접 나왔습니다. 불법 건축물이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이 건물 증축 부분이 허가 없이 그거 알고 있습니다. 박 과장이 말을 끊었습니다. 서류 가방에서 문서를 꺼냈지요. 근데 말이죠. 30년 전 증축은 당시 법령에 따라 소급 적용이 안 됩니다. 뭐라고요? 장 사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 과장이 설명했지요. 2000년에 법이 바뀌었어요. 일정 기간 이전에 지어진 소규모 증축은 사후 신고로 합법화할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은 해당됩니다. 그럴 리가. 장 사장이 당황했습니다. 박 과장이 서류를 보여주었지요. 여기 보세요. 복만 슈퍼는 2005년에 이미 사후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합법 건물이에요. 할아버지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제가 그때 신고를 했었습니까? 박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렸다고 메모도 있네요.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20년 전 신고했던 것이 이제야 빛을 발한 것이지요. 그럼 이 신고는 무효란 말이에요? 장 사장이 소리쳤습니다. 박 과장이 냉정하게 대답했지요. 무효입니다. 오히려 허위 신고로 역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역고소요? 네. 없는 사실로 행정력을 낭비하게 했으니까요. 장 사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지요. 장 사장님, 허위 신고는 범죄입니다. 조사 좀 받으셔야겠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왜? 가시죠. 경찰관이 장 사장의 팔을 잡았습니다. 장 사장이 뿌리쳤지요. 이거 나요. 내가 누군 줄 알아? 태양마트 사장이라고. 그래서요?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합니다. 경찰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장 사장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지요. 이럴 수가. 내가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 장 사장이 복만 슈퍼를 노려보았습니다. 할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지요. 두고 봐요. 이게 끝이 아니야. 끝이에요. 민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장 사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지요. 아저씨, 나쁜 짓 하면 벌 받아요. 동화책에서 봤어요. 나쁜 사람은 항상 져요. 착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민호의 목소리는 느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장 사장이 말문이 막혔지요. 이 느림보 꼬마가. 느림보 아니에요.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하는 거예요. 천천히 보면 다 보여요. 아저씨 마음이 나쁜 것도요. 장 사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8살 아이의 눈빛이 무서웠지요.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경찰관이 장 사장을 데려갔습니다. 검은 승용차가 아니라 경찰차에 타고 말이지요. 마을 사람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장 사장이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지요. 잘 됐다. 저 인간 꼴 좀 봐. 그러게. 남의 가게 뺏으려다 자기가 잡혀가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장 사장의 얼굴이 치욕으로 붉게 달아올랐지요. 경찰차가 떠난 후 박 과장이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앞으로 저런 일 있으면 군청으로 연락 주세요.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할아버지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박 과장이 손을 내저었지요. 당연한 일인걸요. 50년 동안 마을 지키신 분인데. 박 과장이 떠난 후 복만 슈퍼 앞에는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이겼어요. 진짜로 이겼어요. 영자 씨가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를 껴안았지요. 어르신, 축하해요. 고마워요, 영자 씨. 복만 씨도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안심하세요. 그래, 내 어머니가 지켜준 거야.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호가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응, 민호야. 우리 이겼어요. 착한 사람이 이긴 거예요. 그래, 내 말대로 됐구나. 할아버지가 민호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민호가 환하게 웃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복만 슈퍼 앞이 축제 분위기가 되었지요. 저 멀리 하늘에서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요. 할머니, 우리 이겼어요. 민호가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와 민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지요. 마치 할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장 사장은 허위 신고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그동안 장 사장에게 당한 일들을 하나둘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불공정 거래, 협박, 부당해고까지.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었지요.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대형마트 사장, 동네 상인 괴롭힌 혐의로 추가 고소. 태양마트 불매운동 확산. 장 사장의 얼굴이 텔레비전 화면에 나왔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태양마트 매출이 반토막 났습니다. 손님들이 발길을 끄는 것이지요. 저런 데서 물건 안 사. 맞아. 양심도 없는 인간이잖아. 사람들의 입방아에 장 사장은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결국 태양마트를 팔고 마을을 떠났지요. 떠나는 날 장 사장은 복만 슈퍼 앞을 지나갔습니다. 할아버지가 가게 앞에 앉아 계셨지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장 사장이 먼저 시선을 피했지요. 고개를 숙인 채 지나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늘을 올려다 보았지요. 끝났구나. 할아버지의 입가에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복만 슈퍼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지요. 태양마트 대신 복만 슈퍼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콜라 하나 주세요. 동네 꼬마가 들어왔습니다. 옛날에 할아버지가 과자 깎아줬던 그 아이였지요. 그래, 여기. 할아버지가 콜라를 건넸습니다. 꼬마가 돈을 내밀었지요. 정확히 1,000원이에요. 오늘은 특별 할인이다. 800원. 할아버지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꼬마가 눈을 크게 떴지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꼬마가 신이 나서 뛰어나갔습니다. 할아버지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지요. 민호가 가게 구석에서 숙제를 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또 깎아줬어요? 응.
저 아이가 요즘 열심히 공부한다더라. 할아버지는 착해요. 민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웃었지요. 우리 민호 닮았지. 아니, 할아버지가 더 착해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그해 11월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영자 씨가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열린 소박한 잔치였지요.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이웃들 뿐이었지요. 하지만 그 어떤 결혼식보다 따뜻했습니다. 신랑 입장하십시오. 할아버지가 정장을 입고 걸어 들어왔습니다. 80평생 처음 입어보는 정장이었지요. 어색해했지만 표정만은 행복했습니다. 신부 입장하십시오. 영자 씨가 하얀 한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얼굴이 붉게 물들어 있었지요. 40이 넘어 처음 올리는 결혼식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말했지요. 고마워요. 우리 가족 곁에 와줘서. 저도 고마워요. 받아주셔서. 영자 씨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수건을 건넸지요. 울지 마요. 오늘은 기쁜 날이잖아. 행복해서 울어요. 두 사람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지요. 민호는 맨 앞줄에 앉아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복만 씨가 옆에서 물었지요. 민호야, 이제 할머니가 생겼어. 기분이 어때? 좋아요. 영자 할머니 국수 맛있어요. 복만 씨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앞으로 맛있는 거 많이 해주실 거야.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 보았지요. 진짜 할머니도 기뻐할까요? 그럼 하늘에서 보시면서 기뻐하실 거야. 복만 씨가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영자 씨가 직접 끓인 칼국수가 나왔지요. 맛있어요. 역시 영자 씨 솜씨는 최고야. 사람들이 칭찬했습니다. 영자 씨가 수줍게 웃었지요. 민호가 영자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응, 민호야. 민호가 처음으로 영자 씨를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영자 씨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지요. 왜요? 아니, 그냥 민호가 할머니라고 불러주니까 기뻐서. 영자 씨가 민호를 꼭 안았습니다. 민호도 영자 씨를 안았지요. 할머니, 앞으로 잘 부탁해요. 나도 잘 부탁해, 민호야.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 광경을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복만 씨도 옆에서 코를 훌쩍였지요. 잘 됐어요, 아버지. 그래. 내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야. 할아버지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복만 슈퍼 앞에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복만 슈퍼 대신 복만네 가게라고 쓰여 있었지요. 할아버지, 간판 바꿨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응. 이제 혼자 하는 가게가 아니니까. 온 가족이 함께 하는 가게야. 복만네 가게. 민호가 간판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우리 가게예요? 그래. 너도 이 가게 식구야. 민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 국수 코너가 생긴 것이지요. 영자 씨가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가게에서 간단한 국수를 팔자고요. 어르신, 이러면 손님도 더 오고 좋지 않을까요? 좋은 생각이야. 할아버지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복만 씨도 찬성했지요. 국수 코너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물건 사러 왔다가 국수까지 먹고 가는 손님이 늘었지요. 영자 씨 국수 먹으러 왔어요. 어서 오세요. 금방 해드릴게요. 영자 씨가 환하게 웃으며 국수를 끓였습니다. 가게 안에 구수한 냄새가 퍼졌지요.
민호는 학교 끝나면 가게로 달려왔습니다. 숙제도 하고 국수도 먹고 가게가 민호의 집이나 다름없었지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민호가 학교에서 상장을 가져왔습니다. 글짓기 대회에서 상을 받은 것이지요. 제목이 뭐야? 복만 씨가 물었습니다. 민호가 상장 옆에 붙은 장문을 보여주었지요. 우리 할아버지요. 복만 씨가 장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가게를 해요. 50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요. 할아버지는 느려요. 저처럼요. 하지만 느린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천천히 하면 잘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천천히 해도 괜찮다고. 포기만 안 하면 된다고. 저는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저도 할아버지처럼 될 거예요. 천천히 하지만 포기 안 하고요. 복만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아버지도 장문을 읽고 울었지요. 민호야. 할아버지가 민호를 꼭 안았습니다. 할아버지도 내가 자랑스러워.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워. 민호가 할아버지 품에 안겨 웃었습니다. 영자 씨가 국수 그릇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우리 민호 상 받았으니까 특별히 고기 많이 넣어줄게. 정말요? 그럼. 우리 민호는 특별하니까. 영자 씨가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국수를 먹었지요.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보다 더 따뜻한 것은 가족의 정이었지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이 흩날렸지요. 민호가 창밖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꽃잎 봐요. 천천히 떨어져요. 그러네. 서두르지 않아도 결국 땅에 닿는구나. 할아버지가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야, 너는 저 꽃잎 같아. 천천히 가도 괜찮아. 결국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닿을 테니까.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할아버지.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그래. 우리 민호는 아는구나. 할아버지와 민호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옆에서 복만 씨와 영자 씨도 웃었지요. 온 가족이 웃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세상에 느린 아이는 없습니다. 다만 어른들의 눈이 너무 빨라서 그 빛나는 재능을 보지 못했을 뿐이지요. 천천히 보는 아이는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봅니다. 천천히 듣는 아이는 남들이 못 듣는 것을 듣습니다. 천천히 생각하는 아이는 남들이 못 생각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민호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싸우는 것. 그것이 가족입니다. 3대가 모여 작은 가게를 지킨 것처럼 우리 모두 소중한 것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천천히 가더라도 반드시 도착합니다. 민호처럼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와닿았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하나하나가 큰 응원이 됩니다. 새로운 이야기 소식을 가장 먼저 받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